69세 영길자 씨는 아내인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남편의 행동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절 받으세요. 연 씨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식을 마치고 미국인 며느리와 외국으로 떠났어요. 이제 연 씨는 그런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네요. 우리 아들도 장가가서 미국으로 떠나버렸고, 당신도 은퇴했으니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연 씨와 남편은 젊었을 적 때부터 지금을 꿈꾸었습니다. 자식을 잘 키워 결혼시키고 남은 노후에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연 씨 부부의 목표였죠. 하지만 그것은 연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응? 뭐라고? 잠깐 휴대폰 하느라 제대로 못 들었는데.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아니, 대체 이 시간에 누구랑 연락을 하는 거예요? 설마 또 유사라 그 여자는 아니죠? 그 여자라니. 내 고향 친구를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해? 그즈음 연 씨에게는 신경 쓰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사라. 남편의 고향 친구이자 학교 동창. 아주 어릴 적에 바로 옆집에 붙어 살며 남매처럼 살았다던데. 그건 옛날 이야기이고 이제는 각자 가정이 있는 어른들이면 어른답게 살아야 하는데 남편과 유사라라는 그 여자는 자꾸만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고향 친구면 그냥 친구답게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야죠. 아니, 요 며칠 사이에 도대체 몇 번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왜 연락을 주고받는지는 당신도 잘 알잖아. 사라가 얼마 전에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 같으면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고향 친구가 심지어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누가 그냥 내버려 두래요? 돕기는 도와야죠. 적당한 선에서요. 하지만 지금 당신하고 유사라 그 여자는 너무 자주 연락을 하니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는 다른 여자 동창들은 다 어디에다 두고 당신한테만 연락을 하는 거냐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 여자의 육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연 씨는 사라와 남편 사이의 관계가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연 씨가 유난이라는 듯 말했죠. 아, 거참. 당신도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니까? 사라랑 나는 성만 다를 뿐이지. 그냥 형제나 다름없어. 막말로 빨개 벗고 목욕탕에 가도 멀쩡할 거라고. 그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예요. 개벽다구는 무슨? 의부증처럼 자꾸 이러지 말고. 당신도 나중에 사라한테 신경 좀 써줘. 요즘 부쩍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는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니까. 뭐라고요? 새벽에 연락을요? 연 씨는 남편에게 우려를 표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시를 했고 결국 상황은 점차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이제 아들 없이 둘이 생활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여전히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카톡, 카톡. 경쾌한 알림음이 연 씨의 신경을 긁어대었습니다. 여보, 그놈의 휴대폰 좀 그만 만지작거리면 안 돼요? 내 얼굴 보고 얘기 좀 해요. 남편은 그제야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아, 또 왜 그래? 사라한테 답장 좀 하는 건데. 답장을 무슨 밥 먹듯이 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주 그냥 휴대폰이 손에 계속 붙어 있잖아요. 나라고 이러고 싶은 줄 알아? 이혼하고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연락을 계속하겠어. 당신 같으면 친구가 힘들다는데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연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돕는 건 좋은데 적당히 해야죠. 누가 보면 당신이 사라 남편인 줄 알겠어요. 그렇게 걱정되면 차라리 사라더러 우리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해요. 아주 그냥 셋이 같이 살자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비꼬기야? 당신은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친구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 당신도 여자니까 공감해 줄 수도 있는 문제잖아. 공감이라. 남편의 말에도 연 씨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만약 연 씨가 같은 상황에 놓였더라도 절대 다른 가정의 남자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지는 않을 거였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남편은 그런 연 씨를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정말 너무하는구만. 평생 하지도 않던 질투를 다 하고 말이야. 며칠 후 남편이 뜬금없는 제안을 하더군요. 이번 주말에 사람 만나서 밥이나 한 끼 같이 하는 건 어때? 우리 셋이서요? 아니, 굳이 왜요? 그동안 전화로 위로해줬으면 됐지. 꼭 만나기까지 해야겠어요? 그 사람 참. 또 굳이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겠어? 연 씨는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대로 그냥 끝까지 안 간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 남편이 연 씨 없이 그 여자와 둘이 먹겠다고 할 것 같아서 결국 연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딱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뭘 더 하겠어? 내가 동네 고깃집 알아놨으니까 그쪽에서 보자고. 며칠이 지나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가관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라는 입구에서부터 서로를 부둥켜 안고 난리법석이었죠. 어머, 이게 몇 년 만이야? 오빠 하나도 안 늙었네? 너야말로 그대로다야. 어쩜 이렇게 예뻐졌어? 두 사람의 과장된 몸짓과 말투에 연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사라는 연 씨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남편에게만 쉴 새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쌈을 싸려 하자 사라는 손을 뻗어 고기를 가로챘거든요. 오빠, 내가 싸줄게. 아, 해봐. 사라는 쌈을 남편의 입에 넣어주며 눈웃음을 쳤습니다. 연 씨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꾹꾹 눌러 참았죠. 남편의 고향 친구라는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믿고 싶었거든요. 술을 마시지 않는 연 씨와 달리 계속 술을 마시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남편과 사라. 그리고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점차 남편과 접촉을 늘려가는 사라를 보며 연 씨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 씨,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내 남편한테 여우짓 좀 적당히 하라는 경고였죠. 알아들은 것인지 사라가 눈을 흘기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래 술이 약해서 조금 어지럽기는 하네요. 사라는 금방이라도 남편에게 기댈 것처럼 몸을 흐느적거렸습니다. 아니, 전현이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는 연 씨와 달리 남편은 그런 사라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최근에 힘들어서 술을 많이 먹은 모양이네. 그러다 속 버려. 조심해. 조심하기는 개뿔이. 저거다 여우짓인데. 연 씨가 속으로 조용히 화를 곱씹는 사이 남편이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라지자마자 사라가 언제 술에 취했냐는 듯 눈을 반짝이며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능숙한 손놀림 그리고 오묘한 미소까지 연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취해서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연 씨의 말에 사라는 호호호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금방 또 좋아지네요. 모르죠. 혹시 그리웠던 고향 친구를 만나서 술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취해 있었던 건지도. 뭐 이딴 년이 다 있어? 연길자 씨는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완전히 정남이가 떨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자신에게 대놓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연 씨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사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술 취한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어휴, 오빠. 나 너무 어지러워.
사라는 흐느적거리며 남편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라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괜찮아. 택시 불러줄까?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의 몸이 다을락말락 부대끼는 모습에 연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것들이 진짜 내 앞에서 뭐 하는 짓거리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마음 같아서는 둘을 나란히 가까운 저수지에 밀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라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남편에게 기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택시가 오자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음에 또 봐. 사라는 남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연 씨는 그 꼴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사라가 연 씨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술 취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입가에는 묘한 미소까지 걸려있는 모습. 마치 봤지? 어쩔 건데? 라고 말하는 듯했죠. 연 씨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현이 지금 일부러 저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사라가 탄 택시가 멀어지고 연 씨와 남편은 말없이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남편이었죠. 왜 그렇게 아무 말이 없어? 뭐 기분 나쁜 거라도 있었어? 그 말이 기폭제가 되었고 연 씨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기분 나쁜 거요? 당신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내 앞에서 그 정신병자 같은 여자랑 둘이 그렇게 붙어서 별 난리를 다 쳐놓고서는 왜 이래 갑자기? 잘 먹고 헤어져 놓고서는 앞으로 살아인지 뭔지 그 정신병자하고는 만나지 말아요.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연 씨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여자 행동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식이었어요. 술 취한 척하면서 당신한테 기대는 거 그거 다 쇼였다고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모르겠어요? 쇼는 무슨 쇼? 아까 보니까 정말로 취했던 걸. 당신 화장실 가니까 멀쩡해지던데요? 나한테는 술이 아니라 당신한테 취한 건지도 모르겠다면서 실실 웃던데. 그게 정상적인 친구 사이에 할 말이에요? 당신은 그게 이해가 가냐고요? 이 정도로 말하는 것도 연 씨 입장에서는 많이 참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연 씨를 나무랐죠. 당신 진짜 왜 그래? 사라가 오늘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분명 선을 넘지는 않았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물론 술김에 조금 스킨십이 과하긴 했어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매도해? 당신 진짜 인정머리 없네? 친구가 힘들다는데 좀 도와줄 수도 있지. 뭐라고요? 내가 인정머리가 없다고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도와줘요? 뭘 어떻게 도와주는데요? 당신 지금 그 여자한테 완전히 홀린 거 당신만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연 씨는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죠. 남편의 말은 마치 모든 것이 연 씨의 오해이고 사라의 행동은 친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게다가 인정머리 없다는 말까지 듣다니 연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이 남자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도저히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 그 여자랑 관계를 유지하겠다면 나로서는 할 말 없어요. 당신이 내 바람대로 해주지 않을 때까지 난 대화하지 않을 거예요. 난 당신의 아내이고 이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 이 사람이 평생 하지도 않던 똥고집을 자꾸 부리고 있어.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내가 그냥 져줄 줄 알고?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연 씨의 간절한 말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연 씨를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차가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냉전이었죠. 연길자 씨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남편에게 굳이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굶기거나 더러운 옷을 입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아내로서 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아내로서 기본 도리는 해야지. 내가 떳떳해야 나도 저 사람한테 뭘 요구할 수 있지 않겠어? 하지만 남편은 그런 연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보란 듯이 사라와 통화를 하더군요.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들으라는 듯이 말입니다. 사라야. 잘 지냈어? 어제는 너무 즐거웠어. 우리 조만간 또 봐야지. 응? 뭐? 우리 집사람? 그냥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아. 별일 아니야. 남편은 연 씨를 힐끔 쳐다보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연 씨는 그 눈빛에서 묘한 도발을 느꼈습니다. 지금 나 들으라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건가? 하! 정말 유치해서. 연 씨는 애써 화를 사겼습니다. 남편의 유치한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정해지고 웃음소리가 잦아질수록 연 씨의 가슴 한구석은 텅 비어가는 것 같았죠. 그래, 사라야. 그럼 당연히 또 봐야지. 응? 지금? 지금은 좀 그렇고. 남편이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연 씨는 자신이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졌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내가 그렇게 부족한 아내인가? 남편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 대체 왜 내 감정을 저렇게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지? 연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멀리하고 다른 여자와 더 가깝게 지내는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물론 남편이 사라와 친구 이상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는 있는 법인데 남편의 행동은 점차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죠. 그리고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갔습니다. 이봐, 거기 있는 내 휴대폰 좀 줘. 원래 남편은 연 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열어봐도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부간의 휴대폰도 제대로 열어보지 못할 거라면 뭐하러 같이 살아? 남편은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요. 누구한테 온 건지 봐줘요? 연 씨는 평소처럼 남편에게 물었죠.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돌아오더군요. 받지 마. 내가 받을게. 당신 지금 씻고 있잖아요.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일단 받아서 나중에 전화한다고 할게요. 하지 말라니까. 기다려. 남편은 머리에 샴푸 거품이 잔뜩 묻은 채 물기도 제대로 닦지 않고 욕실에서 다급히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연 씨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죠. 남의 휴대폰을 왜 허락도 없이 쳐다보고 난리야. 남편의 격앙된 반응에 다소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연 씨는 나름대로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자 한 말이었지만 남편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마치 전곡을 찔린 듯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답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중요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서. 더욱 수상한 모습에 연 씨는 입을 열 수밖에 없었죠. 중요한 전화라니요? 당신 퇴직하고 나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설마 또 그 여자예요? 그 여자라니? 유사라요. 또 그 망할 여자한테 전화가 온 거냐고요. 그 망할 여자라니. 당신 진짜 왜 그래? 말 좀 예쁘게 하면 어디가 덧나? 왜 그러냐고요? 내가 왜 이러는 것 같은데요?
당신이야말로 요즘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이상한지 정말 몰라요? 내가 뭘 어쨌는데. 당신이야말로 별것도 아닌 일에 트집 잡고 사람 의심하고 아주 숨막혀서 못 살겠네. 남편은 되려 큰 소리를 쳤죠. 숨 막혀요? 당신이야말로 지금 누구 때문에 숨 막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요. 연씨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죠. 됐어. 당신하고 더 이상 말 섞기 싫어. 남편은 휴대폰을 든 채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씨는 허탈한 심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며칠 후 연씨는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고향 친구이자 자신에게도 오랜 친구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미영아, 나야. 어쩐 일이야? 요즘 통 연락이 없더니. 다름이 아니라 요새 우리 남편 때문에 좀 상의할 게 있어서. 연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남편과 사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죠. 답답한 마음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미영아, 너 혹시 사라가 왜 이혼했는지 알아? 연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미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사실 그거 말하기 좀 그런데. 사라, 걔 남편 몰래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거야. 연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죠. 뭐? 바람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응. 그 동네에선 이미 다 소문났어. 오죽하면 걔네 남편이 꼴도 보기 싫다고 짐 싸서 친정집에 던져놓고 왔겠니? 심지어 상대방도 유부남이었다고 들었는데. 연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사라의 정체가 불륜녀였다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눈앞을 스치며 소름이 돋았죠. 이걸 어떻게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머리가 깜깜하기도 하고요. 충격에 휩싸인 연씨는 미영과의 통화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죠. 더 이상은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얼마 후 외출했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 어딘가 들떠 보이더군요. 어디 갔다 와요? 기분이 꽤 좋아 보이네. 연씨가 묻자 남편은 씩 웃으며 대답했죠. 다음 주에 사람 만나기로 했어. 간만에 회포 좀 풀려고. 연씨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당신, 사라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예요? 또 시작이네. 걔가 어떤 여자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없다니. 내가 방금 미영이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요? 사라, 걔 남편 몰래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했대요. 그런 여자랑 뭘 만나서 회포를 풀어요. 연씨는 울분을 토하듯 소리쳤죠. 정신을 차리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군요. 미영이. 걔 원래부터 남 험담하기 좋아하는 애잖아. 그거 다 헛소문이야. 사라가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 애인데 그런 짓을 해. 착하고 순진해? 당신 지금 그 여자한테 완전히 씌어도 단단히 씌인 모양인데 정신 좀 차려요. 당신 지금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몇십 년을 같이 산내 말이에요? 아니면 그 여우 같은 불륜녀 말이에요? 연씨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진짜 왜 이래? 내가 누구 말을 믿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그 여자 편만 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 여자의 본색도 알았으니 난 더 이상 용납 못해요. 나 아니면 그 여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요. 연씨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진짜 피곤하다.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여?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연씨의 심장을 짓밟는 듯했죠. 연씨가 곧바로 쫓아가 방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렇게 회피하면 끝인 줄 알아요? 선택하라고요. 이게 지금 대체 뭐 하자는 거냐고요? 아, 몰라. 머리 아프니까 그만 좀 얘기해. 남편은 끝까지 연씨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피했습니다. 연씨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옷들을 사들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평생 뿌려본 적도 없던 향수까지 사서 뿌리고 다녔거든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평생 옷을 사지도 않던 사람이? 게다가 이런 옷은 당신 취향도 아니잖아요. 연씨가 옷더미를 가리키며 묻자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 이 정도는 꾸며줘야지. 나이? 나이 핑계대지 말아요. 향수는 또 뭐고? 내 취향은 독한 향수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남편은 킁킁거리며 자신의 옷깃에 코를 박더군요. 이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래. 괜찮지 않아? 젊은 사람? 당신이 언제부터 젊은 사람들 신경 썼다고? 혹시 누구 추천이라도 받은 거예요? 연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남편은 흠칫하며 말을 돌렸죠. 추천은 무슨? 그냥 내가 좋아서 산 거야. 말을 마친 남편이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라 얘기 꺼낼 생각은 하지도 마. 이건 내가 알아서 산 거니까. 연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하다니요. 저렇게까지 하면서 발뺌을 해야 하나?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네. 다음 날 남편은 새로 산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죠. 칙, 칙, 향수 뿌리는 소리가 연씨의 신경을 긁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한껏 꾸미고 누구 만나러 가는 건데요? 연씨는 비꼬듯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멋쩍게 웃었죠. 누구긴 누구야. 사라 만나러 가지. 미리 약속을 했으니까. 또 사라, 사라. 연씨는 이제 지겨워졌습니다. 연씨는 현관으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후회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멈칫하더니 뒤돌아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후회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같이 있는 거 말고 그 여자랑 함께 하려는 그 선택. 후회하지 않겠냐고요. 연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죠. 남편은 잠시 연씨를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더군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 괜히 심란하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쉬고 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연씨의 가슴을 찢는 듯했죠. 연씨는 텅 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죠.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는 건가? 연씨는 점차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연길자 씨 되시죠? 여기 낙원꽃집인데요. 남편이 가끔 연씨에게 꽃을 사다 주던 단골 꽃집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지금 꽃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가 헷갈려서요. 연씨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죠. 혹시 받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유사라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사라요? 연씨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죠. 전화를 끊고 연씨는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죠. 까마득한 높이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냥 이대로 뛰어내려 버릴까?
연 씨는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이토록 하찮게 여겨지다니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아파트 놀이터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아이가 넘어져서 목 놓아 울고 있더군요.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연 씨의 귓가에 맴돌았죠. 연 씨는 문득 미국에 있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우리 아들은 얼마나 슬퍼할까. 연 씨는 주먹을 꽉 쥐었죠.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내가 죽으면 남편하고 그 여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연 씨는 죽는 대신 다른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물러나 거실로 돌아왔죠.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기 위한 준비였죠. 이제부터 나를 이렇게 대한 모든 걸 후회하게 해줄게. 그날 이후 연길자 씨는 돌변했습니다. 남편에게 더없이 살갑고 친절하게 대했거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요?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까? 아니,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남편은 처음엔 연 씨의 변화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연 씨는 그러거나 말거나 친절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좀 고쳐먹었지 뭐예요. 당신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남편은 연 씨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점차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편해져서 당연한 듯 연 씨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봐, 오늘은 소고기 땡기네. 그래요? 알겠어요. 미리 준비할게요. 그런 식으로 몇 달이 흘렀고 연 씨는 그동안 남편의 뒤를 캤습니다. 남편의 옷에 묻은 립스틱 자국, 낯선 여자 머리카락, 묻은 화장품, 그리고 무엇보다 신용카드 내역에 찍히는 모텔 결제 기록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거든요. 마침내 모든 자료를 모은 연 씨는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한테 아무 기대도 안 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제 사라 씨랑 같이 살아도 돼요. 나 질투 안 할게.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 씨를 쳐다봤죠. 연 씨는 그러거나 말거나 웃는 낯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어차피 우리 같이 산 지도 오래돼서 설레지도 않잖아요. 당신은 사라 씨랑 자유롭게 연애하고 나는 나대로 다른 남자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 씨가 미리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남편 앞에 내밀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예요. 당신하고 사라 씨. 그동안 즐거웠던 시간들 기록이지. 연 씨는 비웃듯 말했죠.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변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이건 그냥 당신 오해야. 그냥 그러니까. 오해요? 친구끼리 모텔도 가고 옷에 립스틱도 묻히고 그래요. 참 좋은 친구네요. 연 씨는 비웃듯 말했죠. 남편은 결국 사라와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깔끔하게 인정하지. 나 사라랑 좋은 마음까지 갖게 되었어. 하지만 남편은 연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연 씨가 어이없다는 듯 묻자 남편은 뻔뻔하게 대답하더군요.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거랑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거는 다르잖아. 당신은 그냥 나만 보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고. 당신이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내가 금방 다시 돌아갈게. 남편의 정신머리 빠개진 말에 연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연 씨는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지금껏 내가 이런 얼빠진 놈이랑 살을 부대끼며 살았다니. 욕이 절로 나왔죠. 하지만 이제는 화조차 나지 않았기에 연 씨는 그저 나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해요. 연 씨는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했죠. 다음 날 남편은 또다시 한껏 멋을 부리고 사라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연 씨는 현관까지 남편을 배웅하며 다정하게 말했죠. 잘 다녀와요. 너무 늦지 말고. 그래, 고마워. 남편이 떠나자 연 씨는 곧바로 미리 싸두었던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몫으로 돌려놓은 재산이 담긴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신의 명의로 된 차를 몰고 서울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죠. 좋은 방을 예약하고 오랜만에 푹 쉬었어요. 두 눈을 감고 차분하게 마음을 달랬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게 왔구나. 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왜 집에 없어? 나왔어요. 당신하고 이혼하려고. 연 씨의 차분한 답에 잠시 정적. 남편이 이윽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집으로 안 돌아와? 다급한 외침이었지만 연 씨는 이제 더 이상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뭐라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지금껏 불륜녀랑 더러운 몸 굴린 주제에 어디다 대고 목소리를 높여. 연 씨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죠. 남편은 달라진 연 씨의 태도에 당황한 모양이었고 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한테 이혼 서류 보낼 거예요. 그동안 모아온 증거 다 있으니까. 헛수작 부리지 말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피차 좋을 거고. 이만 끊습니다. 자, 잠깐. 연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깐은 무슨. 얼빠진 놈이. 전화를 끄는 연 씨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는 걸 느꼈습니다. 시원하고 통쾌하면서도 그동안 온갖 수모를 참아왔던 서름이 한 번에 몰려왔죠. 하염없는 눈물이 연 씨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2달 후, 연 씨는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연 씨의 사정을 들은 아들이 분노하며 함께 살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절대 이혼 못한다고 버티던 전 남편은 연 씨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 자료들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와중에 전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귀신같이 알아챈 사라는 냉정하게 그를 떠났죠. 전 남편은 마지막까지 구질구질했습니다. 길자야. 제발. 한 번만 부탁이야. 전 남편은 가정법원 앞에서 연 씨에게 무릎까지 꿇었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말이 맞았어. 사라 그 여자 정말 나쁜 년이야. 내가 속았던 거라고. 연 씨는 자기 앞에 무릎 꿇은 남자를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연 씨는 그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죠. 공항 직원이 연 씨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권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말에 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향한 미소와 함께요.